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수업을 하는데요. 막 약간 떨리네요. 13차시고요. 호도법에 대해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호도법은 사실 강의를 제가 찍었었어요. 찍었는데 이게 줄이고 줄여도 35분이더라고요. 편집으로도 이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올릴까 하다가 그래도 20분 안짝으로는 맞춰야 여러분들이 듣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무리 근데 줄여도 이제 그러니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잘 안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수업 중에도 이제 자세하게 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최대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계속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개념 설명이니까요. 네, 이거를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네, 호도법 설명하겠습니다. 호도라고 하는 거는요, 네, 각을 갖다가 이제 다시 정의를 하는 건데요. 이제 어떤 식으로 정의하냐? 부채꼴 할 때 호입니다. 부채꼴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갖다 우리가 호라고 한다, 맞죠? 요 호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중심각을 정하는 방법이거든요.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60분법이에요. 60분법에서 60은 요게 이제 맞습니다. 60을 나눴다 라고 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쓰고 있던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새 시스템으로 바꿔서 다시 이제 각을 정의를 하는지 한번 설명도 이제 쫙 할 예정이니까 나중에 또 잘 들어봐 주세요. 네, 일단 지오지브라를 한번 살펴보고요. 이제 요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도 이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요 중심각 베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세타로 이제 라디안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세타 값을 이렇게 이제 움직여 보면은 이제 중심각과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의 이제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맨 처음에 여기 있는 세타 값을 이제 늘리고 줄여 보겠습니다. 예, 각을 갖다가 늘리고 줄여 보니까 이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호의 길이가 똑같이 비례하면서 커지는 걸 볼 수가 있다. 그죠? 네. 그리고 세타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호의 길이도 정비례하면서 작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가를 알 수 있어요? 호의 길이랑 중심각이랑 서로 이제 비례구나, 비례 관계에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R 값, 그러니까 중심각이 고정이 되어 있을 때, 여기 있는 R이 이제 작아지는데요. 네, 여기 있는 R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호의 길이도 작아진다, 맞죠? R이 커지면 커질수록 호의 길이도 커집니다. 근데 이제 그 커지는 게 어떻게 비례하면서 커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어떻게 했었죠? 네, 호의 길이 L이라고 할게요.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한다. 그리고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에 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다, 맞죠?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쓰면 L은 K 세타. 이때 이제 K는 뭐 어떤 이제 상수값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L은 K 프라임 R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L은 세타에도 비례하고 R 값에도 이제 비례를 한다. 그러니까 어떤 걸 알 수가 있겠다. 네. 비례하는 게 세타랑 R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비례를 하고 있으니까 이때 이제 K는 R이고 K 프라임은 세타다 라고 해서 이제 L은 어떻습니까? R 세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맞죠? 만약에 이 두 개가 똑같은 식이라고 하면요. 그죠? 그러니까 L은 R 세타다 라고 하는 관계식을 아까 지오지브라를 통해서 이제 유추해낼 수가 있고, 우리는 지금 각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중심각 세타는 R분의 L이다. 그러니까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위를 라디안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놓으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하면요.
이제 만약에 이제 R 길이니까 이제 센티미터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센티미터다 하면 여기에 있는 L도 센티미터다 맞죠? 그러니까 단위가 서로 어떻게 됩니까? 약분 이렇게 된다 맞죠? 킬로미터 해도 똑같고요. 자 해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L이랑 R 값이 이제 뭐가 되든지 간에 이게 B니까요. B. 여기 이제 B니까 무조건 이제 실수 값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세타 값은 무조건 실수 값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제 함수에서 정의역을 실수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값을 갖다가. 네, 그런 의의가 있는 게 이제 호도법입니다. 어떻게 잰다? 호도법은 여기 있는 중심각을 호의 길이로 잰다라는 거예요. R과 호의 길이, 요거에 B 가지고 각을 갖다가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 각은 L분의 R, R분의 L이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교과서에 있는 설명까지도 이제 같이 놓겠습니다. 예,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그 성질에 의해서요. 교과서 그림에는 여기 반지름의 길이 R일 때 호의 길이 호의 길이 R이라고 이제 놓았다 맞죠? 호의 길이가 R이고 반지름의 길이 R일 때 그때의 중심각을 알파도라고 이제 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비례식이 성립합니까? 네, 여기 있는 R 대 2파이 R 원의 둘레의 길이 이거는 알파도 대 360도다 라고 하는 그 비례식이 성립한다 맞죠? 그래서 이 비례식을 갖다가 정리를 해주면 2파이 알파도는 360도다 라고 해서 중심각 알파도는 파이분의 180도다 라고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심각을 보니까 이거는 중심각은 반지름의 길이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네, 이거를 그거 이제 각도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다라고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때 이 알파도를 우리는 1라디안으로 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즉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1대1이 되는 각의 크기 이걸로 이제 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요. 네,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공식이에요. 호도법과 60분법의 관계입니다. 어떻습니까? 1라디안은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1라디안 이거는 파이분의 180도,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1도는 우리가 뭐라고 정의합니까? 180분의 파이다, 파이 라디안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60분법, 여기 있는 도로 이제 표현된 60분법이랑 라디안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옆에 짜잘한 설명을 보면요.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의 크기는 반지름의 길이분의 호의 길이, 길이의 비, 아까 제가 설명한 거예요. 네, 길이의 비로 나타낸 것이니까 이게 실수입니다. 그죠? 길이분의 길이니까 센티미터 분의 센티미터 아니면 킬로미터 분의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 전부 다 네, 길이의 비 되니까 요게 약분이 돼서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위인 라디안을 생략해 가지고 실수로만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실수로 나타내기 때문에요. 이제 나오는 이제 장점들이 많습니다. 이거 장점을 이제 60분법이랑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설명을 밑에 이제 해 드릴게요. 네, 일단 비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비교 설명 들어가면요. 네, 60분법은 각을 나타내는 단위가 땡땡도입니다. 땡땡도. 그 다음에 호도법은 실수예요. 실수 뒤에 이제 라디안 이거는 생략합니다. 안 써도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라디안 호도법을 배우는 이유고 이걸로 이제 함수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네, 각각의 단위 이제 각각의 이제 각을 정의하는 방법의 강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60분법은 어떨 때 강점이 있냐? 삼각형 아니면 사각형 이런 것들 평면 도형을 다룰 때 편합니다. 이런 강점이 있고요. 호도법은 호의 길이나 부채꼴의 넓이 아니면
예, 삼각함수 미분, 적분 아니면 어떤 이제 도형의 회전이동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이제 편하거든요. 즉 원과 관련된 것을 다룰 때 호도법 단위가 편합니다. 네. 그리고 대상을 바라보는 주체는 제가 여기서 나라고 되어 있고 여긴 다른 사람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요 옆에다가 이제 조금은 할게요. 그러니까 60분법은 이제 대상의 주체가 나가 된다는 이유가요. 내가 요렇게 있습니다. 그때 요 별을 갖다가 이제 요 각이 얼마인지 측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네, 요렇게 바라보고 측정을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바라볼 때 땡땡도 요렇게 이제 측정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네, 이게 60분법은 이제 주체가 내가 됐을 때 이제 편하게 쓸 수 있는 각의 단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실제로도 요걸 잴 때 어떻게 재요? 요거 잴 때 요렇게 이제 각도기 놔두고요. 그래 요렇게 이제 각도기를 놔두고 요렇게 이제 추를 매달아서 요만큼의 각에다가 90도만큼을 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요 각이 나오잖아요. 그죠? 별의 각을 그런 식으로 각도기 가지고 쟀다. 그래서 이제 뭐다 60분법은 내가 각을 잴 때 편하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호도법은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각을 잴 때 편하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인 거냐라면요. 제가 요렇게 있습니다. 내가 요렇게 이제 있으면 요 줄을 잡고 있는 다른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요거의 길이가 이제 만약에 1이라고 할게요. 1m라고 합니다. 그러면 야 요거 이제 여러분 보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각을 잴 때 어떻게 이 사람 보고 야 너 1만큼만 가볼래? 예, 호의 길이 따라서 이렇게 이제 1만큼만 가볼래? 라고 했을 때 요렇게 이제 가는 게 편하다고 하는 거죠. 굳이 제가 이걸 갖다가 야 57점 몇 도 몇 도만큼 이제 가볼래?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나 1만큼 갈게 반지름의 길이만큼 갈게 라고 하는 게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호도법은 이제 다른 사람이 주체가 돼서 각을 잴 때 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1라디안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각각의 강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분법은요. 왜 이게 이제 각도의 단위가 됐을까? 각의 단위가 됐을까라고 하는 것 제 나름대로 이거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이게 그래도 뭐 납득이 가장 쉽게 되지 않을까 싶어 갖고 한 건데요. 일단은 단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 1, 작도 가능한 도형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도형으로 평면을 분할할 것이다. 단위가 되는 도형이. 그 다음에 가정 2는요. 평면을 가장 세분화할 수 있는 만큼 나눈 값이 단위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일단 가정으로 깔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가정 1에 의해서 우리는 정다각형 중에서 내각이 가장 작은 도형이 정삼각형인 거를 알고요. 이거를 6개를 합하면은 평면을 다 채울 수 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정삼각형의 한 각을 60등분한 값을 1도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고 일단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60등분, 60분법. 의미가 이제 좀 이어진다,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필 60등분일까? 네, 왜 하필 60등분일까? 이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지오지브라로 보기 전에 일단 요거 설명을 할게요. 네, 정삼각형 작도 가능합니다. 정사각형 작도 가능하고요. 정오각형도 작도 가능합니다. 네, 정육각형도 물론 이제 가능한데요. 정칠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정칠각형은 작도 가능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작도 가능한 도형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이라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60도, 정사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90도,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108도 이렇게 이제 되어서 요 세 가지의 최대 공약수가 일단 6이라고 하는 거를 미리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저는 이제 뭐다
총 얼마다? 평면이 360도다 맞죠? 360도를 6도 제일 작은 단위로 만약에 나눴다. 제일 작게 나눠봤다. 뭐 이렇게 정다각형 가지고 제일 작게 나눠봤다 했을 때 나오는 게 60등분이라서 그래서 요 60등분을 제일 작은 정삼각형에 이제 나누면 이게 기본이 되는 단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삼각형을 60등분을 한 걸 우리가 1도라고 하자라고 정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걸로 나눠진 수는 제일 큰 수를 그렇게 생각을 해서 평면 360등분한 1도를 기준으로 도형을 설명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약간 일맥상통하겠죠. 네. 그래도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만약에 그러면 100등분 하는 게 낫지 않나? 1000등분 나누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하면 만약 평면 전체 각을 100도라고 했다. 그러면 정삼각형 한 내각의 크기는 불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으로 나누어지는 수 중에서 제일 큰 수 중에서 360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덧붙여서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왜 60등분을 했을까? 네,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이 작도 가능한 도형이었고 그거의 최대 공약수가 내각의 최대 공약수가 6도라고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 360도를 6도로 나누면 60등분이다 라고 하는 거를 잘 안 하다 할 것 같아 가지고 일부러 이제 도형을 이제 그려가지고 이제 보여드릴 거거든요. 네, 미리 이제 그려놨습니다. 요렇게 이제 정오각형 이제 그려놨어요. 그죠? 정오각형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목표가 뭐였습니까? 네, 각을 단위로 하려고 하면 몇 등분이 이제 제일 적당할까라고 하는 거였다. 그죠? 그래서 저는 정삼각형을 60등분 하면은 이제 많은 각을 다 그걸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합리적이었을 것이다라고 했었고요. 그죠? 그래서 평면이 정오각형, 그 다음에 정삼각형, 그 다음에 정사각형 이걸로 이제 60등분이 되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냥 돌릴 겁니다. 네, 보면은 이렇게 정오각형을 이어서 똑같이 이렇게 이어주면은 평면이 다 안 덮이죠. 정오각형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오각형 10개를 그리면 이렇게 이제 똑같이 10등분이 된 도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360도가 10등분이 된 이런 이제 도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이제 정삼각형 위에서 출발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네, 여기서 이렇게 있는 정삼각형 여기서부터 이제 정오각형을 출발시킨다고 해볼게요. 그림은 더럽게 못 그렸네요. 네,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요렇게 이제 그려지긴다 맞죠? 요렇게 이제 정삼각형 그려졌다 하면 거기서부터 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원래 있던 정오각형으로 나눈 각에서 조금 더 세분화된 각이 나온다 맞죠? 네, 이렇게 계속 찾아갈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정오각형을 돌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90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도 또 돌립니다. 네, 90도에서 출발해서 정오각형을 또 돌려주면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어서 네, 이게 점점 이제 다 돼가면은 네, 이렇게 평면을 총 몇 등분을 한 게 될까요? 네, 아까 전에 이 점이 이제 10등분한 점이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총 10개 있으니까 60등분 된 도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을 아무리 잘게 쪼개보려고 해도 그러니까 정삼각형과 정사각형, 정오각형 가지고 아무리 잘게 쪼개보려고 해도 60개만큼 쪼개면은 거의 다 쪼갰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60등분 한 거를 정삼각형, 내각이 제일 작은 정다각형에다가 이제 쪼갠 거, 그게 이제 60분법이지 않을까. 네, 그거를 1도로 보는 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정삼각형을 60등분을 한 각, 그 한 등분을 1도라고 정의를 하자라고 한 게 60분법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추측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도법의 강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강점이 있어서 우리가 각도를 호도법으로 이제 정의를 할까라고 하는 건데요. 네, 평면도형은 앞서 살펴봤다시피 이제 평면도형은 60분법이 이제 편하다. 60분법은 평면도형을 갖다가 이제 다룰 때 편하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했었던 것이고요. 호도법은 네, 어떤 상황에서 제일 불편한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씁니다. 호도법이 어떤 상황이냐? 삼각함수를 미분한 상황입니다. 네, 이 설명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을 이제 배워야 이제 잘 아는 건데, 미적분 배우면 이제 이 식이 이해가 될 테지만, 지금 이해 안 해도 돼요. 어쨌든 지금 볼 것은 뭐냐면요. 이제 사인을 미분합니다. 그러면 이래저래 해가지고 식이 이렇게 이제 끝이 나요. 그래서 코사인 x 값에다가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in h 요 극한값을 이제 구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요 극한값을 이제 구할 때요. h가 라디안일 때, 그 다음에 h가 60분법일 때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네, 여기에 있는 빨간 삼각형, 그 다음에 초록색 호, 초록색 부채꼴,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 삼각형, 큰 삼각형에 대해서 넓이를 각각 구합니다. 그러면 저 극한을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넓이를 구한 다음에 요 넓이에 의해서 부등식을 세우면 극한이 요렇게 이제 되고 코사인 h1 이거를 갖다가 h의 0을 갖다가 이제 0으로 이제 극한을 보내보면 이것은 1로 가고 이것도 1로 가니까 여기에 중간에 있는 값도 1로 가는구나 라고 해서 이거의 극한이 1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h가 라디안일 때입니다. 그러면 h가 60분법으로 우리가 이제 구했다, 넓이를 구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빨간 삼각형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이렇게 됩니다. 즉 360도분의 h도 해가지고 요만큼의 상수가 더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검은색은 2분의 1의 탄젠트 h도 해가지고 부등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h도를 0도로 보냅니다. 0도로 보내면요. 이제 180분의 파이, 180분의 파이 가니까 중간에 있는 것도 사이에 끼어 있는 것도 180분의 파이로 갑니다. 즉, 요거의 극한값이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네, 똑같은 계산인데요. h가 라디안, 네, 실수일 때랑요. 그 다음에 60분법, 도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요거 h분의 sin h의 극한값이 이제 가는 게 1로 가느냐, 180분의 파이로 가느냐, 요거에 따라서 네, 다시 미분으로 돌아와 보면 이거의 극한값이 1로 가느냐 180분의 파이로 가느냐 이렇게 이제 갈라진다 했죠.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코사인 x 이렇게 두는 게 편안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편안합니까? 네,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편하죠. 어떨 때? 라디안일 때요. 네, 이것 때문에 여기 이제 붙는 이만큼 때문에 이제 불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 예, 호도법을 쓴다. 뭐 할 때요? 예, 미분할 때 삼각함수를 갖다가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럴 때요. 그죠? 그 다음에 위에도 이제 설명을 했다시피요. 호도법은 네, 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의 모든 계산을 다룰 때 이제 각을 호도법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이것도 이제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편하다 하는 것을 뒤에 보여드릴 겁니다. 네, 아까 설명 중에 걸리는 게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해서 이렇게 식이 나오고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에 비례해서 이렇게 식이 나와서 바로 이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바로 이게 그러니까 바로 K는 R이고 K'는 세타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L이 뭐 세타에도 비례할 수 있고 R에도 비례할 수 있고 어떤 다른 거에도 비례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원일 때는요. 원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게요. 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제 할 수 있는 거가 사실은 여기 있는 중심각이랑 반지름의 길이 R밖에 없거든요. 그죠? 원은 구성 요소가 중심이랑 반지름밖에 없는 도형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여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요렇게 이제 바로 결론을 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네,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아까 전에 호도법으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해본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네, 호도법의 장점이 뭐다? 원과 관련되어 있는 걸 다룰 때 편하다라고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예, 호의 길이 아까 전에도 이제 보여주긴 했지만 다시 이제 증명을 하는 겁니다. 호의 길이와 중심각은 정비례하니까 L 대 2파이 R, 원의 둘레는 세타, 중심각 대 2파이, 이거는 360도를 라디안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 비례식을 세워주면은 L은 R세타다. 그래서 호의 길이는 R세타다라고 하는 식. 네, 이거 중요해요. 요 두 개씩. 네,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S와 중심각 세타는 정비례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굳이 안 보여줘도 되죠. 네, 요렇게 이제 중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거의 넓이도 이제 똑같은 배수만큼 이제 커진다, 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S와 중심각이 정비례를 하니까 부채꼴 넓이 S 대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는 세타, 중심각 대 2파이다, 360도다. 그래서 이 비례식을 풀면 파이 요렇게 이제 없어져서 S는 2분의 1의 R 제곱 세타다 라고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R 세타는 L이라고 했으니까요. 또 이 공식은 L 요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이거 통째로 다 잘 외워두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